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네. 그 신장 위구르의 중국의 이 탄압 정책을 제노사이드로 규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핵실험. 이게 이제 신장이 워낙 인구가 좀 소밀 지역이고 광대한 지역이니까 41번의 핵실험을 예고도 없이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소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의사도 나중에 보내지도 않고 그건 그래서 제노사이드죠. 고의적으로 핵실험을 해서 70만 명이 거의 100만 명 죽었다. 예, 그때 미스터 마무트가 그런 그런 말 했죠. 얘기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70만 명 정도는 거의 다 바로 사라졌고 그다음에 한 4, 50만 명이 말하자면은 저기 후유증으로 오염된 거죠. 네. 방사능 피폭. 그렇죠. 피폭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더 웃긴 게 바이든이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지금 EU에서도 그렇고 뭐 전부 자유문명 국가에서는 이제 중국의 신장 인권 탄압, 인권 탄압도 아니죠. 제노사이드적인 그 집단 살해에 가까울 정도의 그 극심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노선 혹은 네이밍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저기 바꾸칠 수가 없죠. 개성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그 왕치 저기 왕이 말고 그 양 누굽니까 저기 중 공산당의 그 외무담당 양제츠가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쌩 욕을 하면서 네, 그래도 꼼짝 못했지. 그래도 뭐 바이든 좀 꼼짝 못했죠. 블링컨 꼼짝 못했죠. 이게 리투아니아 의회에서 그것도 어제입니다. 86대 1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제노사이드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제노사이드로 이제 최초로 규정된 게 그 전에도 물론 제노사이드 많았죠. 인류는 최초로 이제 규정된 게 이제 나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크게 규정된 게 그땐 중국에서 학살이 만약에 알려졌으면 모택동이 규정돼요. 당연히죠. 중국의 이제 장춘 학살. 장춘 학살. 그 다음에 그건 뭐 몇 명은 안 되지만 본보기로 한 3, 40만 년을 장춘시를 일부러 닫아 걸어서 굶겨 죽인 거거든요. 그렇죠. 만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대학진 때에 이제 그 아사 방치. 그러니까 대학진 학살이죠. 그게 이제 그 뭐 어쩔 수 없는 아사 방치 학살 합쳐서 그게 한 5천만 이상 된다 보죠. 그리고 중국의 문역이 한 1,000만 넘고. 그러면은 이게 알려졌으면 그 다음에 모택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택동은 알려지기 전에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모택동 인생 최대 행복은 뭐냐면 극악한 범죄가 알려지기 전에 죽고 이제는 중국 화폐에 온갖 중국 화폐에 얼굴만 다 있다는 게 모택동의 최대 행복입니다. 인생의 행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큰 건이 유고슬라비아 깨져가지고 지금 무슨 뭐 마세도니아 무슨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런 거 만들어졌을 때 그때 세르비아 쪽에서 많이 잡아줘서 밀로셰비치. 잡혀가지고 저기 헬싱키 갔잖아요. 헬싱키 갔죠. 그 특수법정에서.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가능성 있는 게 이제 밀로셰비치 전에 폴포트 잡혀서 이제 그 일당들 감옥 가 있죠. 그리고 뭐 우리는 뭐 한반도에도 있었죠. 한반도 이제 김간에. 사실 그걸 뭐 그냥 고난의 행군 근데 한 1년 반 만에 인구의 14%가 아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사 질병 다 합쳐서 그때 합쳐서 합쳐서 지금 민간인이에요. 전시 아니에요. 약 700만으로 추산돼요. 당연히요. 그러면 얘들은 오랫동안 가늘게 매 죽인 거야. 그렇죠. 이 집권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45년부터 했으니까 집권이 7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에 5만 명씩만 잡아 죽여도 350만이에요. 평균 5만 명 잡아 죽이면. 그렇죠. 거기에 만약 6만 명 잡아 죽였으면 420만이야. 거기에 고난의 행군 때 200만 하면 620만이야. 거기에 이제 특별 시즌 때 잡아 죽인 거 하면 700만 돼요. 그래서 저기를 보통 제노사이드 연구자들은 북한 한 700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한 체제가 가장
일관되게 가장 체계적으로 계속 잡아주긴 그런 케이스로 꼽히죠. 데모사이드를 했네요. 거긴 데모사이드죠. 그렇죠. 거긴 데모사이드. 저기도 데모사이드죠. 저기 저 폴포트. 폴포트로 왜냐면 같은 민족 같은 언어권에서 잡아주긴 거니까.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면은 미얀마 군부와 그 수치가 합해가지고 로힝야. 예. 그게 한 5만 10만 돼요. 예,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중국 온 거예요. 중국 이제 왔습니다. 오리지널로. 네.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이게 딱지 붙으면요. 네. 골 아픕니다 이거. 골 아프죠. 이 딱지 안 떨어지는 딱지예요. 그렇죠. 한번 붙으면. 사실 조금 뭐 바로 직접 그 전범과 같은 네. 그 집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정부 문재인 586한테는 안 기대는데 국민의힘 그 100여 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 중국의 신강 위구르 제노사이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나 있나?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인권 침해 중에서 많잖아요. 발언공에 대한 장기 적출, 예. 발언공이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자면 장기 밀매, 네. 그다음에 이제 신장 위구르에 대한 그 집단 살해 네네. 이런 것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기야 뭐 북한의 여러 가지 부분도 저 인권 결의안도 지금 회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조중동에서 제노사이드 거의 안 다뤄요. 중국 제노사이드. 전혀 다른 걸 못 봤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이 보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뭐 하기야 뭐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제노사이드는 당연히 외면하겠지. 그리고 거기서 탈출해서 정말 목숨을 다 걸고 탈출해서 넘어왔는데 이거는 또 갖다 바쳤잖아요. 이거는 이 어떤 중요한 이 같은 그 처칠이 말하잖아. 네. 중요한 가치 판단을 외면하면 그 정치 집단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탈리티가 떨어져. 대한민국은 몇십 년 동안 네. 뭐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정도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체제적인 성격, 권력의 잔혹성, 그러니까 의도적인 인권 탄압 혹은 무능에 의한 집단 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하면은 이제 전쟁광이라고 공격하죠 오히려. 그렇죠. 네. 전쟁광, 극우, 파시스트. 한국에서의 극우의 정의는 네.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면 극우라고 불러요. 그렇죠. 한국은. 네. 제가 극우예요. 그래서 저도요. 한국의 전문가, 지식인, 언론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나는 동포 해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극우야. 그것도 극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유럽 사이드에서는 EU가 중국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각국의 의회들이 중국을 이제 저걸로 규정을 하는 거죠.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지금 그렇죠. 시작된 거예요. 네. 첫 테이프 커팅을 리투아니아가 했는데 이게 리투아니아 하나로 안 끝납니다. 예. 다음에 헝가리 나올 거고 폴란드 나올 거고 그럼 이제 독일 같은데 그 글로벌리스트 좌파들도 이거는 또 못 부정을 봐줘. 못해. 독일도 할 거고 이탈리아 할 거고 다 할 거예요. 영국도 하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미국은 이미 제노사이드를 규정하고 있고 중국은 제노사이드 국가가 돼요. 그렇죠. 이게 메가사이드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빵 하고 맞는 수가 있다고. 이게. 맞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시진핑이 히틀러가 된다는 얘긴데. 이제 중국 내부가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차면 그게 빵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중국 내부를 한번 보시죠. 중국의 이제 그 인구 구조, 데모그래피라고 부르죠. 예, 예. 임금, 청년 심리, 뭐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죠. 뭐 우리도 인구 문제가 아주 정말 심각하지만 중국도 우리 못지않은 중요한 걸 가지고 이건 또 체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악성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우선 급속 고령화, 뭐 우리 같이 하고 있고 노동 인구 증가 축소, 그럼 인구 정책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급속 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따르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통계는 급속 고령화, 노동 인구층 감소. 그런데 중국은 뭐 스프라이 체인에서 세계 제조업 기지 1위 기지라고 하는 이 국가의 지금 이 경제
핵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이게 농민공의 예. 숫자가 1년 만에 500만씩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예. 2%씩, 예, 3%씩. 예. 그러니까 이건 살벌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성장하는 중국 경제가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다른 국가에서는 흉내내지 못할 내부 식민지 에서 나오는 약탈 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부식 민지에서 나오는 잉여노동력. 그게 이제 농민공인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쪽 내부 쪽은 해안 대비 최대 뭐 10분의 1 정도 수준의 그렇죠. 소득 수준이니까 네, 네. 저기서 이제 젊고 팔팔한 친구들이 길을 쓰고 나와가지고 해안 도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농민공인데. 네. 아 그렇게 소득 차이가 나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니죠? 안 나와. 나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뭐 무조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나간다 안 차별. 나간다 거기 나가봐야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 그렇죠. 생활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고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나 택시 운전하고 내가 저기 음식 배달하고 살겠다. 그렇죠. 이런다는 거 아니었어 젊은 친구들이. 네.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그 이제 임금이 얼마나 올랐나 보시려면 이거 중국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하시는데 예, 예. 15년 만에 해안 지역 농민공의 임금이 4배가 올랐습니다. 4배. 여기서 나도 조금 빠지겠는데요. 우리가 저 개성공단 저 철수한 지가 한 4년쯤 한 6년쯤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100달러 기준으로 개성 우리 임금을 지불하면은 칭다오의 농민공의 그 최소 임금이 400불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400불이에요. 네, 그럼 네, 4배인데 네. 그 칭다오의 농민공은 최소한 한 85% 90%는 자기가 가져갔어요. 근데 개성공단에 100불을 지불을 하면은 그 중에서 70 내지 75%만 70% 심한 경우에는 75%를 칭타오 농민공이요? 100%다 가져가지. 뭐 그래도 조금 뭐 아니야. 다 가져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조금까지 있다고. 외국 기업이 농민공을 쓰면 보조금을 줘야 돼. 보조금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각종 우리로 치면 그 3대 보험, 4대 보험을 들어요. 그게 한 30% 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공산당 간부 끼고 뭐 군 간부 끼고 뭐 이상한 그 노동 탄압 기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이 가서 중국 가서 하면 이제 교과서대로 해야 되잖아.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중국 농민공을 말하자면은 모집하는 그 또 저 이 어두운 세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겠죠. 그게 한 15 내지 20%를 털린다고 봐야죠. 아, 그거지. 저기 뭐야 그 저거 뭐야 그 저기 그 각종 지방 걔들 요새 비즈니스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재료를 못 구하는 거야. 재료를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공이 있어야 모집해서 얼른 공급 인력 공급을 하는데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데 그것도 거의 거래 비용이 뭐 한 많으면 한 15 내지 20%가 될 수가 있는 그거죠. 예. 그런데 취업 알선업체. 알선업체. 그게 중국 공산당 끼고 하거든. 공산당 끼고 그 다음에 거의 조폭 조직입니다. 조폭 조직이죠. 삼합회는 뭐 둘이 똑같아. 하나는 면허 있는 조폭이고 그렇죠. 하나는 면허 없는 조폭이야. 그래서 이제 당원증. 낮은 단계 약탈 체제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동포 간에 무역을 한다, 남북한에 민족 무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 100%를 지불을 하면은 그 중에서 70 내지 80%를 그 위에 간부하고 국가가 가져가 버려요. 아까 칭타오가 7년 전에 지급 임금이 400달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10한 4년 전에 예. 칭타오에 비견되는 도시가 이제 셴첸 동관이잖아. 동관이죠. 예. 동관은 이제 셴첸 배후 도시요. 셴첸이 지급 임금이 한 300달러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사이에 이게 한 150달러 선에서 그 637달러까지 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80만 원이 넘죠. 그렇죠. 80만 원. 근데 거기에 다시 30% 24만 원 정도가 사용자, 특히 외국인 같으면 사용자 부담이 있다고요. 그렇죠. 각종 보험, 퇴직료, 의료보험 이런 거. 의료보험인지 뭐 산재보험인지 아무튼 그런 결국은 외국인 기업이 그럼 100만 원이야. 100만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규모 조금 커지면 공산당원을 또 취직시켜줘야 돼. 그것도 임원이나 핵심 간부로. 취직 문제가 아니라 브라이버리. 그것도 아니 갖다 바쳐야 될 돈, 자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1인당 잉여 노동력이라고 하는 싼 임금이라고 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끝났어요. 140, 50만 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저래 간접비 계산하면. 예. 그래서 중국 세계 제조업 1번지가 1, 2년 안에 끝날 거다라는 추산이어서 나와요. 요새는 갑자기 그런다고. 처음에는 이제 뭐 차이나 디카플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 이게 기업의 기울기 혁신,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울기 시작하면 확 가는 거거든요. 확 이게 가는 거죠. 시소랑.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인도,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중남미 쪽으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이 추세 계속 가면 한 1, 2년 안에 세계 제조업 1번지라는 그 포지셔닝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세계 제조업 1번지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판정이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예. 중국 공산당이라는 건 약탈자 깡패 집단인데 네. 이게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그 자기 본성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기를 한 볼탱이 뜯어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고기가 기름지고 맛있어 보니까 잘 나가는 하이텍 혹은 그렇죠. 인터넷 기업들이야. 알리바바, 엔트그룹 뜯어 먹어. 뜯어 먹으려고 보니까 마윈 좀 비켜줘야겠어. 그 작년 말이잖아. 작년 말이죠. 그다음에 며칠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사자 이 장이밍 회장. 예, 장민 회장. 이게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틱톡. 그 사임시켰어요. 며칠 전에. 예. 그 이제 뭐 이유는 사실은 뭐 미국의 그때 트럼프가 막 이제 틱톡을 인수를 한다 뭐 이야기가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 압력을 주고 딱 그 이제 사임시켰는데 사실은 또 다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DD 인도도. 이건 이제 황젠. 이거 저기 그거 회사예요. PDB는 황제. 저거 뭐야 그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텐센트. 우리 저 선거 때 예. 이쪽하고 연계가 있다라고 하는. 저기도 반독점 조사 받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재미있다기보다는 아주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메이토얀이라고 물류회사인데 굉장히 큽니다. 근데 왕싱이 회장인데 이제 이 반독점 조사를 받고 곧 아마 이제 감옥을 갈 것 같은데. 거의 감옥을 지켰어요. 왜냐하면은 한 열흘 됐네요. 네. 그 SNS에다가 그 진시황을 풍자하는 당나라의 시를 게재를 해버렸어요. 아마 저거 한 잔 먹고 해야 될 그건데 그 게재하자마자 회사 가치가 수십조가 폭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이거 시 한번 우리 저기 조 교수님이 그 서예가 소년국전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이 뭐 저같이 이렇게 무슨 저희 집은 뭐 그러니까 반상으로 치면 상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원래 무관 집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희 선조분들도 이 저기 눈치가 없으셨던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인조반정 때 광해군 편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 그쪽 그 어른들이 이제 충청도로 쫓겨가셨다는 거야. 눈치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또 개겼어. 그래서 이제 친가 쪽은 또 거기서 또 쫓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사약을 먹냐, 아니면 반도의 끄트머리를 가냐인데 저거 뭘 활이나 쏘고 저 칼이나 휘두르는 것도 사약도 아깝다. 저기 반도 끄트머리 고흥 가서 니들 소금이나 좀 파먹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고흥으로 가신 거예요. 저희가 속리를 했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세상을 던졌습니다. 내려간 거죠. 또 외가도 저기 뭐 평양이니까 누구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모르고 저희 집이요 평양에서 글 좀 읽고 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가가 그러니까 누가 피고 쓰면서 평양에 양반이 있냐? 생각해 보니까 맞아. 맞아요. 한양에 고관들이 와서 저 고요를 읽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조 교수님은 오리지널 4대 보아냐 조식? 아니 저기 뭐 저도 바로 저 뭐 묵가도 많이 계신데. 근데 조식인가? 남면 조식 거기를 좀 우리 그게 집안의 보잖아. 우리 집안의 사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한문 물어볼 때 예. 경물 취지의 경물이 뭐예요?
그다음에 뭐 예라 그러면 이걸 뭐로 봐야 됩니까? 예. 완고할 고자라 그러면 이거 유학에서 어떤 뜻으로 봐야 예. 됩니까? 뭐 이런 걸 가끔 우리 조 교수님한테 물어요. 아,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자, 서예는 좀 한시 모르겠어. 한번 예, 예. 한시 해설 부탁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왕싱이 메이투한 왕싱 회장이 감옥에 가게 될 한시. 이시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뭐 이제 저 SNS에다 이제 한시만 딱 실었어요. 네. 아무 자기 뭐 이야기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첫째가 이게 네. 연합통신에 네. 장대훈 특파원이 이거를 잘 배경을 설명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예. 특파원 중에 최고야. 그리고 이제 이걸 네. 받아가지고 네, 신문들이 많이 저 실었죠.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그 책을 태우는 연기와 함께 저항의 업적도 사라졌구나. 즉 제업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당나라의 장갈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분서갱이라고 하는 분서갱류를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시로 표현한 그러니까 건데 이제 진시황이 유학 책을 다 걷어가지고 걷어고요. 태우고 태우고. 유학자를 잡아가지고 생매장을 했죠. 시켰다. 그래서 책 태우고를 분서. 분서 그 다음에 갱유. 이제 생매장이 갱유인데 예. 이게 그 당시에 책이라는 게 종이가 없으니까 죽면 예. 대나무와 비단이란 소리잖아. 그렇죠. 대나무와 비단의 연기가 연기의 고리죠. 연쇄가 제업허 대나무와 비단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가 고리처럼 하늘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동시에 진시황의 진시황의 업적도 공허해졌구나. 공허해졌구나. 텅텅 폈구나. 살아였구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관하 공수제 조령거 해서 이 관은 함곡관입니다. 네, 소위 예.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지배 세력이 이 출현하는 예. 거기시 이제 중국 평원으로 나오는 그 관이 이제 함곡관이죠. 함곡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안에서 감숙 가는 길 예, 거길 거예요. 이게 예. 함곡관이 아마. 그리고 그러니까 함곡관과 이 관과 이 하는 황하강만 진시황의 무덤을 설설이 지키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관하공세 조령거. 예. 그다음 경회민행 산동란. 그러니까 지식인을 산채로 묻어서 던진 구덩이에 이 갈로하고 생석회가 구덩이에 이 열이 생석회의 열이 식기도 전에 산동에서는 밀란이 터져버렸구나. 네. 예. 그리고 유항 원래 불독서 유방도 항우도 책이라고는 몰랐던 사람이었건만 너는 예. 유방하우만도 못한 놈이다 이 소리지. 그렇죠, 근데. 유방하우 같은 이런 상스런 그 왈패들만도 못한 놈이다 이 소리야. 그러면서 뭐 진시간 흉내를 내느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우리 저는 또 이거 자연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갱회 밀행 그러면 그 이게 이제 잘못 번역하면 예. 그 무덤에 재가 식기도 전인데 이 회는 재회가 아니라 생석회예요. 이게 석회예요. 그러면 석회가 왜 뜨거웠다 왜 식어 그러면 그 전에 그 선산에 이렇게 그 묘를 쓸 때 보면요. 예. 이제 그 석회를 잘 써요. 섞어서 잘 쓰죠. 근데 이 석회를 잘 쓰는 사람들은 이제 토갱을 만들어요. 예. 와, 아시나 모르겠다. 나 토각을 만들어. 토각을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그 육탈, 예. 그러니까 이 육탈, 그러니까 뼈에서 살점이 빨리빨리 썩어서 흘러내리는 것을 그렇죠. 최고로 꼽았어요. 그래서 이 관도 그러니까 더 빨리 썩는 관이 좋아요. 오동. 그렇죠. 오동. 얇은 거, 얇은 거. 예, 싼 거. 그 관을 막 좋은 나무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관도 빨리 썩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육탈이 빨리 되려면 관 위에다가 바로 흙을 꽉꽉꽉 챙기면 그때도 석회써 흙에다가 이제 그 봉분 형성하라고. 근데 내가 말하는 석회는 그게 아니라 그 꽉꽉꽉 챙기면 육탈이 잘 안 돼요. 이러냐면 처음에 그
뭐라 그래 세균이 막 뻗어나갈 때 필요한 산소. 공기 양이 작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데가 썩으면서 그 압력이 막 발생할 그렇죠. 때에 예. 그 내부 공압을 받아줄 수 있는 버퍼가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땅에다가 관의 이짝 저짝에 20cm쯤 더 되게 좀 그리고 높이는 관보다 한 한자 더 되게 좀 넓게 석회 넓게 석회를 섞은 그 벽을 벽을 세워가지고 세우죠. 예. 흙벽을 세워서 틀을 만들어. 그렇죠. 그러고나 그 이제 일종의 이제 토곽실이에요. 토곽이죠. 예. 토곽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관을 내려놓고 거기다 이제 명정을 엎이죠. 뭐 그렇죠. 학생부군 어쩌고 저쩌고 그 그렇죠. 빨간 천 그거 딱 놓고 이제 위를 이제 남쪽 지방은 대나무. 이제 북쪽은 좀 허접한 나무 판자. 그렇죠. 예. 해서 그걸 걸어. 그러면 그 관 주위의 공간에 흙이 안 차잖아. 안 차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기로 되어 있는 버퍼 존이 형성돼서 그렇죠. 예. 육타를 빨리 하고, 그러고 깨끗하고 나서 빨리 거기다 이제 이렇게. 봉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이제 묻어놓고 못 끼어나오게 거기다가 그냥 사람 막 아각거리고 있는데 위에다가 이제 그 엄청난 흙이랑 석회. 석회랑 이제 물이랑 버무려 가지고 부은 거라고 예. 이게. 근데 석회가 이제 물을 만나면은 이 상온에서는 한 8, 90도, 예, 그다음에 아주 밀폐된 용기에서는 300도까지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회나 연이 그러니까 회와 이 예, 예. 연이 이 회가 말하자면 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생석회예요. 생석회. 예. 생석회가 물과 반응해서 생기는 이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구조를 다시 말씀을 좀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지식인을 산채로 던져놓고 예. 그 울부짖는 지식인들 혹은 거기 죽음을 맞이하려고 앉아있는 지식인 위로 예. 물과 석회와 흙을 섞은 거를 부어서 집어넣어서 그 석회가 부글부글 80도 이렇게 그 흙이 뜨끈뜨끈해졌는데 그 흙이 식기도 전에 식기도 전에. 산동에선 반란이 일어났다 이놈아. 맞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진핑 코터를 뽑은 그런 풍자시가 돼 나갔고 그렇죠. 시진핑이 진시황에 비견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건 맨정순에 썼을까? 그 한잔 하고 썼겠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은 와장창 이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저께 예. 이하원 정보위의 예. 그 공화당 측 예. 의원들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에서 만들어져서 새 나왔다라는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렇죠. 예. 제가 이 문제는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유튜브가 이거 바로 닫아 걸어요. 그래서 원어를 제가 실었습니다. 유튜브 혹시 보시고 계시면 저 절대로 부풀린 말 아닙니다. 언어가 이렇게 돼. 저는 미하원 정보위 공화당 보고서의 말을 그냥 인용했습니다. There is overwhelming circumstantial evidence. 그러니까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 To support the lab leak.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새 나온 거 실수로. 아니 실수도 모르죠. 오케이. 랩리크. 랩 리크. 예. 자 이제 이런 속에서 사실 또 코로나와 지금 뭐 우리가 한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서 무슨 백신 뭐라고 수압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하고 있는데 최영도인가 그 저기 그 국민의힘 초선의원데 후배뻘 되는데 왜 그 뭐 백신 아니 수압 백신 문제를 이 정부에 제기를 한 건 좋은데 그런 외교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적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수압이 우리가 뭐 바꿀 게 있어야 수압을 하지 화폐 수압하고 이거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단어가 같으니까 갖다 붙였겠죠 뭐. 생산도 미국서 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10조 이상 질렀어요. 근데 입도 선멸한 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여기는 단돈 한 푼 안 질렀어. 상당한 인텔리 지식인들조차도 저거 되겠네 이러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서 물량이 나오면 예. 한국에 줄 일이 아니라 지금 브라질 하루에 1,000명씩 넘어 죽고 있는데 그런데 줘야지.